대체 글 써서 돈을 어떻게 버나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단계별로 다 알려드릴 텐데요. 간단해요. 그냥 내 글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판매할 물건까지 있으면 그러면 금상첨화죠. 다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는 팔 물건도 없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이 내용은 물건을 팔고 안 팔고와 상관없이 무일푼으로 글 써서 돈 버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낚시로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낚싯대로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 낚싯대로라는 건, 낚싯대는 물건을 말해요. 미끼를 던진다는 말은 고객이 좋아하는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지렁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끼를 던진다, 그런 거죠.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매를 하게 만든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다음 무일푼으로 돈 버는 전 과정을 제가 4단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맨몸 낚시. 아마 이런 글 보셨을 거예요. 진짜 이런 개 뻘글 쓰는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이런 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본의 맨몸 낚시인데, 참고로 이걸 제가 쓴 거예요.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런 정보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판매할 상품도 없는, 진짜 읽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일기장에 쓰면 딱 좋을 그런 글이죠. 많은 분들이 판매할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처음에 쓰기 시작해요. 이게 맨몸 낚시 단계입니다. 자, 그럼 2단계 낚싯대를 대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상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 돈 버는 거 포기할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품을 리뷰하거나 홍보하는 글을 무료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낚싯대 대여라는 표현이에요. 가령 뭐 서울 송송 카페 맛집 리뷰를 한다던가, 최근에 새로 나온 비아디 신형 전기차 리뷰, 이런 글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낚싯대가 없으니까, 팔 물건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낚싯대를 빌려서 대신 낚시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글 쓰는 노하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늘게 되고 내 글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떠냐면 판매업체에서 나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때 광고료를 받아서 돈을 벌게 돼요. 저 역시 어떻게 했냐면, 책을 좋아해서 책 리뷰를 계속 올리다 보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알바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이제는 건별로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체 글을 어떻게 써야 이런 섭외가 들어올까? 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 대입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바로 주의사제 공식이에요. 주장, 이유, 사례, 근거로 나눠서 짤막한 글을 쓰면 되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사자성어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의사제 원칙을 정리하면,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 글의 신뢰도를 파괴하는 요소였어요. 거기에다가 실은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이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글을 점차 많이 보고 공유도 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마지막 제안에서 이 사람에게 확고한 이득을 주는 정보로 마무리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주의사제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다음의 루트를 따라 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미션인데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따라 하셔도 글 실력이 엄청나게 느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다 하면 어떻죠? 완전 개쩔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앞에 글 같은 뻘글을 보면서 주의사제 공식으로 하루에 10개씩만 수정해서 100개를 완성해 오세요. 그 연습만으로도 최소한 남들이 계속 읽게 되는 몰입도 높은 글을 쓰게 될 겁니다. 나는 이걸로는 모자르겠다, 모자르다 하시면, 그런 분들은 필살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빡세긴 한데 효과는 죽이죠. 제 영상 중에 36만 터진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방법만 썼는데 그날부터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전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댓글도 후기들이 진짜 좋게 잘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필사학인데, 아무나 쓰는 글 가지고 제가 연습하거나 수정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식품을 그냥 내 배에다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장인이 만든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좋은 글들을 보면서 따라 쓰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잡지 또는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글처럼 검증된 글을 쓰셔야 돼요. 이런 글쓰기 하루에 30분씩만 필사해 보세요. 진짜 효과 죽여줍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 전부 설명드릴 수 없으니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사실 대다수가 여기까지 오다가 포기해서 문제지, 이게 진짜 거의 다 온 겁니다. 돈이 점점 벌리면서, 아 진짜 글만 써서도 돈이 벌리고 삶이 좀 편해지네, 이런 단계가 다음에 올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내 낚싯대가 생겼어요. 내 낚싯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가령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가 쓴 글로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나만의 낚싯대가 없었어요. 이제는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면 월 50에서 200 사이, 그러니까 제2의 월급을 짬짬이 글만 써서 버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 3단계와 기존의 1단계, 2단계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똑같은 낚싯대를 쓰더라도 초보와 고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고수는 물고기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미끼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단계에서 내가 100개의 글을 쓰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세요. 이게 최고급 미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우울할 때 최고. 그런데 낚시할 때 물고기는 뭘 좋아할까요? 초콜릿? 땡이지. 지렁이 좋아하죠. 물고기는 절대 지렁이 보고 그냥 못 지나간다고 했죠. 이게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바라는 정보가 그 지렁이가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글쓰기를 게임에 비유해서 지렁이 찾기 게임, 좀 더 줄여서 지렁이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렁이가 뭔지 구체적인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살 대학원에 다닐 때 중고차 살 때 절대로 사기 안 당하는 법이라는 글을 썼고, 제가 당시에 운영하던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9,900원 주고 팔았어요. 학생치고 진짜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때는 왜 이걸 만들어서 팔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에 비대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좋은 딜러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딜러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에 맞는 돈 받고 팔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바뀐 건 없어요. 미끼는 똑같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령 이런 거죠. 1단계에서 글을 지속해서 써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독자나 팔로워가 생길 거예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한 달에 고객 50명 모은 방법,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 아닙니까? 이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때 저는 참고로 제 카페에서 갓김치도 공동구매로 팔기도 했습니다. 글로 사람을 모을 줄 알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렁이가 뭔지만 알게 됐더니 돈 버는 기회는 널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약에 책 리뷰를 진행을 한다면 이런 노하우를 담은 정리글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책 100권 리뷰하면서 찾아낸 무일푼에서 3억 벌게 해준 책, 또는 하루 10권 읽게 만들어준 속독법,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전형적인 것들이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넓은 주제거든요. 책 전체 내용 유학이라면 사람들이 굳이 안 볼 겁니다. 뾰족한 테마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드릴 테니 저희 책 리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광고 문의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 편의점 알바하면 받는 정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그 금액이 나중에 컨텐츠 한 개당 월급 또는 월급 이상으로 돈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럼 대체 그 노하우를 담은 글, 즉 나의 낚싯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모두 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이 영상도. 이 영상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업로드한 영상이긴 한데 거의 100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줬기 때문에 그 영상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까지 오는데 빠르면 3개월,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을 보고 나서 느낀 건데, 나의 글쓰기 주제에 이 세 개만 대입해 보세요. 그럼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지렁이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한테. 두 번째, 이득. 세 번째, 기간. 이게 바로 아까처럼 뾰족한 테마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이제 왕초보도 6개월 만에 100만 원 버는 땡땡땡 방법, 이런 거 유명하죠. 알바 내가 다 해보고 말하는 돈 되는 알바 탑3. 하루 만에 돈 버는 부업 3가지 추천. 이거 찾는 법과 잘하는 법 모두 정리.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엑셀 왕초보도 1시간 만에 전문가 뺨치는 실무 스킬 완성 코스, 이런 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제가 깊지 않아도 돼요. 주제를 잡고 정리해서 쓰기만 해도 비교도 안 되는 반응이 생겨납니다. 이건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일단 쓰세요. 그럼 정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에 3가지 키워드를 대입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담은 PDF 전자책 파일을 완성하는 3단계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처음부터 하면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는 부수익이 이제 월급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다면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는 중간에 이런 거 안 보거든요. 다 끄거든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 게 이제 시작되는 4단계부터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것까진 바라진 않는데 하시더라도 맛만 한번 보고 가세요. 진짜 맛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4단계인데 이제 나의 싸구려 낚싯대가 아니라 이제 고급 낚싯대로 대형 어종을 낚는 단계입니다. 상어나 고래 이상이죠. 이 단계에서는 500만 원, 심지어 500억 이상의 빌딩까지도 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데서 그쳤다면, 이 4단계에서는요 멱살 잡고 캐리해주는 단계입니다. 가령 이런 거지. 내 노하우를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는 이해는 했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고객 니즈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너 전문성 있는 거 알겠으니까 됐고 나 그냥 해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지. 이제 가성비 중고차 옵션 정리라는 전자책을 냈어요. 혹은 그런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중고차를 나 대신 가서 사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같이 차도 봐주고 옵션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주고 혹시 물에 빠진 건 아닌지 또 흥정도 해서 계약 후 집 앞에까지 차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겁나 귀찮은 일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귀찮아요. 대신에 돈 훨씬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덤투 요람까지 완전히 해결해주는 상품은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전자책이 가령 2만 원이었다면 이런 동행 서비스는 이 판매 금액에서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 뛰죠. 하루에 두세 건? 일이 아니죠, 이런 거.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 학원이 있었어요. 매출이 1, 2천 정도 나왔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소재에 비해서는 소득이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학원 홍보, 고객 등록까지 한 큐에다 책임을 져드렸고 그 덕분에 매출이 보름 만에 1억 원을 넘게 됐어요.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면 나 혼자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직원 내지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최소 2명 내지는 3명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만 최소 수천만에서 수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또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그래, 전자책은 판매 금액 정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대행 같은 이런 서비스는 얼마를 받아야 되지? 대행해주고 실행해주고 이런 것들은 업종마다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딱 정해서 답변 드리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빵 루트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은 아니고 차선책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색으로 같은 서비스 5개를 찾아요. 동종에서. 그 중에서 5개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세요. 대신 여기서 뭐 하냐면 후기를 10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가 10개 쌓일 때마다 가격을 30%씩 올리는 거예요. 이거 안 궁금하시면 이 내용 빨리 패스하세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내 서비스는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서비스가 뭐죠? 확실한 보장, 약속 이런 거죠. 이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수익의 20% 이상도 받습니다. 가령 월 매출이 1억이 발생되는 서비스를 내가 해줬어.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10에서 2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직접 부딪히다 보면 10번 정도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업에서 굴르면서 깨달았던 인사이트를 조금 더 추가로 공유를 드리자면 사업 초창기에는요, 박리담회로 가서 좋은 주기로 평판을 어때? 나중에는 가격을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고객 수는 적어지더라도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으로 고정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평균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받는 서비스를 보유한 분들이 많은 단계입니다. 이 금액을 점차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부터 늘 고민하고 그런 자격을 쌓는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그럼 이 4단계에 진입하려면 난 또 뭘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 드릴게요. 대행 서비스 또는 실행 서비스를 10건 이상 판매하세요. 즉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실력 쌓는 겁니다. 주둥이로 떠드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 사례를 후기로 수집해서 최소한 10건 이상 쌓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하시면 돼요. 사례 10건, 후기 10건. 후기는 좀 더 많이 쌓아야겠죠? 사례가 좀 더 많아야겠죠? 단 이 시기는 실력이 높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돈도 많이 벌게 되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퀄리티를 놓쳐서 평판이 깎여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4단계에 진입해서 안정화를 만드는 데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2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훌륭한 배관공이 되는 거하고 그냥 배관 회사를 훌륭하게 운영하는 건 엄청난 차이죠. 저도 어그로 끌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마냥 조회수 때문에 제가 희망 고문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더 빨리 가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거나 총정리까지 다 듣고 나시면 용기는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으니 어때요? 처음에 맨몸 낚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초고급 낚싯대로 대여를 낚고 다니는 사업체가 되었어요. 총정리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이런 걸 왜 알려주지? 낚싯대는 있는데 고기를 못 잡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긴 하지만 직접 낚시를 해서 고기까지 입에 넣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해주고 또 문의하신 분들한테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돈 버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해드리는 그런 회사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 회사만 했죠. 근데 사례가 점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예 완전 설계까지 도맡아서 해드리게 된 거예요. 루트가 이렇죠. 뭐 홍보하는 건가? 근데 뭐 발음 맞고 그렇지만 이제 최고의 홍보는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사업관이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도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익한 걸 주셔야 돼요. 저도 집에 가면
아들 아빠고 한데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로 돈 버는 건 낚시랑 똑같다. 제가 단계별 설명을 드렸죠. 1단계는 뭐였습니까? 물건이 없어서 그냥 뻘글밖에 못 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2단계도 중요해요. 시작이니까. 참, 2단계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글을 써서 돈 받는 단계. 그러니까 주의사제를 활용해서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필사도 있고. 3단계 내 물건을 가지고 글을 써서 판매하는 단계. 이제는 나만의 PDF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물건을 업그레이드해서, 낚싯대 업그레이드해서 값비싸게 파는 단계. 이제 대행, 실행 서비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지렁이 게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3단계만 해도 돈 많이 벌어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도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영상 보시라고 공유도 해주세요. 지렁이 게임 잘 봤어? 뭐 공유? 야, 이게 오징어 게임